병원에서 녹내장 진단을 받았는데 검색해보니 녹내장이 심해지면 실명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 무서우시죠? 안약만으로도 충분할지 아니면 레이저나 수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녹내장의 단계별 치료 방법과 녹내장 진행을 늦추기 위한 생활 습관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시력을 지킬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녹내장은 눈 속 시신경에 병이 생긴 겁니다. 시신경은 눈과 머리를 연결해주는 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시신경이 아프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나중에는 시력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신경은 한번 아프면 다시 좋아질 수 없거든요. 근데 또 녹내장은 실명 직전까지 증상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녹내장은 실명 원인으로는 두 번째를 차지하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녹내장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안압과 시신경 혈류 공급 장애입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눈 안에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시신경이 막 눌려요. 그러면 이제 녹내장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시신경에 피가 잘 안 통하면 시신경이 영향을 받지 못해서 녹내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고 두 가지 이유가 같이 또 작용하기도 합니다. 녹내장은 치료를 한다고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병이 아니에요.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럼 치료를 왜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시신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녹내장이 점점 진행돼서 나중에는 실명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녹내장을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시신경을 더 오래 잘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정기적으로 눈 검진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서 좀 걱정될 수도 있지만 치료를 잘 받으면 평생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녹내장 케이스의 90% 이상은 치료를 잘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조절할 수 있고요. 녹내장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압을 낮추는 겁니다. 간혹 시신경 혈류를 좋게 하거나 보호하는 약을 쓰기도 하지만 연구 결과로 보면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안압 관리만이 녹내장의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6개월 정도마다 검사를 하면서 처음 검사했던 안압보다 20에서 30% 정도 낮추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경과를 보면서 시신경 검사나 시야 검사를 반복해 치료 방향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안압을 낮추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시도하는 건 안약 치료예요. 안약을 눈에 넣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적어서 1차 치료로 먼저 사용합니다. 만약 안약을 써도 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레이저 치료나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약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람마다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달 정도 써보면서 나한테 이게 약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녹내장 안약은 평생 이걸 사용해도 괜찮도록 만들어진 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맥이나 천식이 있는 분들은 녹내장 약 중에 베타 차단제 계열이 있거든요. 이런 약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안약을 또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약을 중단하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레이저 치료는 보통 안약으로 조절이 안 될 때 고려하지만 안약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음부터 1차 치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임산부가 개방각 녹내장이 있는데 안약을 넣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레이저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급성 녹내장인 경우에는 안약을 이걸 써도 안압이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급성 녹내장은 전체 녹내장의 2에서 5% 정도 차지하는데요. 이게 서양인보다 동양인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는 데다가 시력이 나빠지면서 두통이랑 눈 통증이 심해가지고 이게 응급 상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이게 레이저 치료로도 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또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레이저 치료만으로도 안압이 잘 조절되니까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끔 녹내장도 수술로 치료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녹내장도 수술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물론 수술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녹내장 수술을 하면 병이 완전히 낫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녹내장 수술은 녹내장을 없애는 수술이 아니라 안압을 낮추는 수술입니다. 녹내장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오직 안압이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녹내장 수술보다는 안압 하강 수술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녹내장의 핵심 치료는 하여튼 안압을 낮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을 이게 1차 치료로 먼저 하지 않는 이유는 약이나 레이저가 더 안전하기 때문인데요. 약이나 레이저로 안압을 낮추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보통 수술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녹내장 수술로 녹내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안압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녹내장 안약 등 안압 관리는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수술 종류는 섬유주 절제술이나 아메드 밸브를 삽입하거나 녹내장 스텐트 수술 등이 있는데요. 수술도 이게 특정 수술이 가장 좋은 게 아니고 개개인의 상황이나 녹내장 타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녹내장 수술을 받으실 때 환자분들께서 가장 망설이는 부분이 수술을 해도 완치가 안 되고 녹내장 안약을 넣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약으로 안압이 조절이 안 될 때에는 수술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녹내장 안압 관리도 잘 돼가지고 이후에도 시력을 잘 유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녹내장은 평생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안압을 잘 조절하면서도 생활 습관도 같이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냥 무작정 많이 걷는 것보다는 얼굴이 살짝 빨개질 정도로 하는 운동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분 정도만 이렇게 막 뛰면은 얼굴이 약간 붉어지잖아요. 그게 다 혈관이 확장되고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도 더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계속 걷는 것보다는 20분 정도 뛰거나 계단을 오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간혹 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가도 괜찮아요. 다만 요가 자세 중에서 물구나무 서는 자세 있잖아요. 그것만 피하셔야 됩니다. 혈류가 얼굴로 너무 가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진 정도로 되면서 눈에 압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영할 때 물안경이 눈가를 막 누르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수압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내장과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술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술이 이게 혈관을 확장시켜서 안압을 낮추고 또 레드 와인에 있는 폴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녹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술을 마신 후 혈관이 확장됐다가 이게 다시 수축될 때 혈류 장애가 생기면서 녹내장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주일에 4번 이상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실명 위험이 25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소량의 음주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는 진료실에서는 이제 음주는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또 제가 염증성 녹내장에 있는 환자분들이 이게 또 술을 많이 마신 다음에 증상이 또 심해지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금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커피가 안압을 올릴 수 있다는 연구들이 꽤 많아요. 2008년에 나온 논문에서는 하루에 5잔 이상 커피를 마시면 녹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엔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평소보다 안압이 높게 나와서 원인을 찾다 보면 오늘 아침에 커피 드셨어요? 하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데 오시기 전에 커피를 2-3잔 마시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안압이 조금 높게 또 측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녹내장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러 오실 때는 커피를 안 드시고 오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1-2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지만 이게 사람마다 또 다 다르거든요. 체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막 두근거리거나 자율신경계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근데 녹내장이 있다 그러면은 커피를 아예 안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본인이 커피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몸이다 그러면은 안 드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녹내장이라는 병이 만성질환이고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한번 망가진 신경을 다시 되살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고요. 녹내장 진단을 받으면 걱정도 되게 많아지고 또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인에게 맞는 치료와 생활 습관을 잘 지키면 충분히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잘 보는 안심의 오태훈 원장이었습니다.